안녕하세요. 투자 이야기 엘입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최근에 시장이 좀 하락하면서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저는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이용해서 좀 투자할 만한 종목이나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종목에 대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과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더 공부하셔서 최종적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 같은 경우를 간단하게 한번 얘기하자면 최근에 뭐 거의 3, 40% 급하게 올라갔다가 일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 이렇게 소폭 조정이라고 말하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굉장히 좀 소폭의 조정인 상황이죠 현재. 그래서 조정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조정을 조정이라는 게 짜증난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정을 이용해서 그동안 사고 싶었던 주식들, 못 샀던 이제 비싸서 못 샀던 주식들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제가 소개를 할 제 투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종목이냐면 두홀딩스라는 업체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이 총 세 종목인데 이 첫 번째 종목이 두홀딩스고요. 두 번째 종목이 스톤코라는 주식이고요. 마지막이 어, 팍세그로 디지털이라는 이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 세 가지 업체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업체를 제가 현재 일부 투자를 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아직 시적 발표를 다 안 한 종목들인데 시적 발표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도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제가 이러한 세 종목을 왜 투자하게 됐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현재 말씀드린 누홀딩스, 스톤코, 이제 팍세그로 같은 경우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브라질의 핀테크 업체들이고요. 이 브라질의 핀테크 업체들이 개인적으로는 좀 매력적인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는 좀 모르겠고 장기적으로도 좀 애매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중기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업체들의 현재 이러한 조정이 발생했을 때 좀 모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거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브라질의 기준금리가 13.25%인데 이게 최근 8월 3일자로 0.5% 하락한 수치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 전에 이제 13.75%로 거의 한 7, 8개월 유지를 했었는데 이렇게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브라질이 뭐 경기 침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또 실제로 이 업체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세부 내역 보시면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한 개인들의 어떤 대출이라던가 중소기업들 대출 이런 연체 이런 것들 이슈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완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실제로 완화되면서 당연히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돈이 많이 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세 업체가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13.25%인데 브라질 중앙은행이 말하기를 차후에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이제 인하할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물론 이제 CPI가 이제 계속해서 내려와야 되겠죠. 지금 오늘 발표된 8월 11일자 CPI를 보면 진짜 7월달 CPI 텐데 예측이 3.93%인데 3.99%로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 수치는 크게 문제될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내려가는 추세는 어, 유지되고 있고 또 기준금리하고 CPI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라 생각하지 않고요.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인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금리가 인하됐을 때 브라질의 경제가 더 활성화되는 건 당연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아까 경기 침체라고 막 이야기를 했지만 개인들은 좀 힘들었을지 몰라도 브라질 경제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브라질 같은 경우에 룰라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뭐 굉장히 좀 우려가 많았지만 국가 신용등급도 올라갔고 물론 이제 룰라 정부가 생각보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잘 해줘서 그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원자재 수출 국가잖아요, 브라질이. 근데 원자재의 가격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 원유라던가 그 곡물들의 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브라질 경제가 좀 굉장히 잘 버틴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좀 내려오고 있고 뭐 또 룰라가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좀 낮춰야 된다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변하지 않는다고 치면 브라질의 경제는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 브라질의 원자재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상황이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거다. 이건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중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종목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조금씩만 더 얘기해 보자고 치면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한 누월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브라질의 디지털 은행입니다. 이게 뭐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 같은 재미없는 종목들을 왜 투자하냐 또 금리 인하하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기준금리가 굉장히 낮을 때 몰라도 적당한 수준으로 낮아질 때는 이 은행들이 굉장히 좀 혜택을 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 누오딘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레거시 은행이 아니라 디지털 은행이거든요. 그 남미의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레거시한 은행들이 많았고 특히나 이제 지점 같은 것들이 잘 안 깔려 있고 또 뭐만 하면 수수료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누오딩스 누뱅크 같은 경우가 이를 잘 파고들어서 이제 앱을 이용해서 디지털로 은행을 이제 한 거죠 역할을. 그래서 거의 브라질 내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 이러한 점유율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 최근에는 멕시코랑 콜롬비아에도 진출했는데 이 멕시코랑 콜롬비아에서도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 룸이 앞으로도 좀 남아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P가 한 포워드로 23년 포워드 기준으로 59배 정도 되는데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워낙 높은 회사다 보니까 이 높은 P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에도 그 이 멕시코랑 그 콜롬비아의 성장을 또 남아 있고 또 브라질 내에서도 브라질의 경제의 회복 또 이 실제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카드 보급률이라던가 사용률 자체가 이 활성 사용자에 비해서 좀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성장까지 고려한다고 치면 성장 룸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 어닝 전에 조금 일부 사놨고 어닝이 끝나면 어닝 끝났을 때 이제 주가가 만약에 좀 이제 뭐랄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으니까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내용이 나쁘지 않다면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해서 좀 중기적으로 좀 끌고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 스톤코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뭐 머천트 에콰이어라고 보면 되는데 그냥 사업 모델이 약간 어떻게 표현하면 좀 어렵네. 피지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제 카드랑 이런 카드로 이제 매장에서 이제 결제하게 되면은 그거 이제 가지고 어, 검증하고 이제 고객의 은행에서 매장의 은행으로 돈을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외에 또 여러 가지로 또 디지털 어, 뭐 보험이라던가 대출 관련해서 좀 관련된 것도 많이 하고 이런 대상으로 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좀 중소 규모의 사업자들 대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브라질의 경제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위주의 경제였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바꾸는 역할을 이제 스톤코가 하게 됐고요. 이 스톤코가 실제로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리고 실제 멀티플 자체도 포워드 기준으로 이제 18배 정도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스톤코 같은 경우에는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하했을 때 성장할 수 있는 룸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스톤코 역시도 어닝 전에 좀 일부 매수하고 어닝 이후에 어, 분기 실적 발표하는 거 보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팍세그로 디지털이라는데요. 이게 실제로 보면 스톤코하고도 좀 일부 비슷하고
누뱅크하고도 이제 비슷해서 좀 양쪽이 섞여 있는 이제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기업이 사실 좀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은 가장 낮은데 그만큼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존 이제 1분기 실적 같은 거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장률이 굉장히 좀 정체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은행 쪽에서도 약간 성장이 좀 애매하고 또 약간 이제 스톤코어 경쟁에서도 약간 애매하고 그렇게 약간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애매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브라질의 경제가 이제 다시 좋아지고 성장해 나가게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같은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1분기 실적 보면 성장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데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매력적인 것도 사실이고 또 얘들이 지금 이제 사실 금리 인하를 제가 하는 것을 좋게 보고 이제 브라질 핀테크 쪽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금리 인하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대충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리 인하 역시도 좀 시간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시간차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좋아지는 과정까지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거거든요. 그럼 그 시간까지를 버틸 수 있게 하는 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얘들이 이제 1분기에 그 점유율을 잃고 뭐 성장을 좀 많이 둔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출 중에서 그 대출을 이제 무담보대출이라던가 신용대출 다 없애고 담보대출 쪽으로 많이 바꿨어요. 그러면서 좀 사업이 많이 쪼그라든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래도 안정성을 확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새 업체 중에서 가장 우려가 좀 많은 업체긴 합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수혜를 아예 못 늘릴 업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 사업이 계속해서 쪼그라들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마찬가지로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업체에 대해서 투자를 했고 이 업체가 역시도 어닝 이후에 실적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진입을 하든지 아니면 뭐 투자를 그만할지 다시 결정을 하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적으로는 이 세 업체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투자를 했고 어닝 이후에 더 투자할 생각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 브라질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현재의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고 치면 이제 브라질 헤아라가 지금 굉장히 좀 약화했다가 조금 회복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헤아라가 조금 더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계산해 본다고 치면 헤아라의 정상화로 인한 상승까지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플러스 효과는 또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전제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미국이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진다면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또 시장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전망이 다 무효해지는 상황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질 거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시에 좀 모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조금 보수적인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소형주들 투자를 많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만약 정말 조정이 잘 나온다고 치면 사실은 뭐 근본적인 가치주라던가 아니면 빅테크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 빅테크를 사는 게 사실 제일 안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투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더 빠른 수익 그다음에 또 약간의 플러스 알파를 노리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영상 올렸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